화요일 점심. 형님, 혹시 많이 바쁘세요? 점심시간이라서 전화했는데, 통화 가능하죠? 지금은 전화할 수 있지. 근데 무슨 일 있어? 왜 그러는 건데? 아니, 이번 주 주말이 어머님 생신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동기들 만나기로 한 날이라 시간을 도저히 못 빼겠는 거 있죠? 그니까 형님이 준비해 주실 수 있나 싶어서요. 뭐? 동서. 식당은 동서가 찾기로 했잖아. 자기가 하겠다고 얘기한 건 모두 지켜야 되지 않을까? 동서 그래도 1년에 한 번 있는 어머니 생신이잖아.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어머님을 우선시했으면 하는데. 형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좀 엘리트 학교 출신이잖아요. 우리 아들이 나중에 저처럼 엘리트 코스를 밟을 텐데,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놔야죠. 형님, 우리의 인생 설계 잘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동서. 그거 한두 번 안 간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진 않아. 그리고 어머님이 다 같이 모이는 날을 얼마나 기대하시는데. 아, 전 모르겠고, 중간에 갈 테니까 형님이 알아서 준비해 주세요. 잠시 후. 참나 어이가 없어서.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생신보다 자기 일정이 중요하단 건 뭐야? 아직 어리잖아. 그때 동서가 20대 중반이라고 얘기 안 했어? 그랬지. 서방님이 32살이니까 6살 연하네. 근데 20대 중반이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없어도 이렇게 행동하는 건 힘들걸. 너무 그러지 마. 어차피 얘가 뭘 알겠어. 나이가 좀 더 있는 네가 이해해야지. 어머님이 서운해하시니까 그렇지. 아, 이걸 뭐라고 둘러대야 되나. 직장이라도 다녔으면 일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데. 네가 고생이네. 괜히 아들 둘이 있는 집에 가서 무슨 고생이야. 요즘 골머리를 얼마나 썩고 있는지 알아. 아니, 솔직히 난 동서한테 불만 없는 줄 알아? 진짜 날 잡고 한번 뒤엎을까 고민될 정도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데 오냐오냐 해주니까 저런다. 알지? 네가 나한테 얘기해 주잖아. 내가 들었던 가장 기막힌 말은 신혼여행이었지. 그랬지. 내가 살다 살다 그런 얘기를 들을 줄은 몰랐다니까. 어떻게 자기 결혼 축하 선물로 가방을 사달라고 해? 내가 진짜 기뻐서 선의로 주는 거면 모르겠는데 신혼여행 가니까 가방을 먼저 사달라고 할 줄은 몰랐지. 진짜 어이가 없긴 했지. 뭐 그 후로는 그래도 잠잠했잖아. 시작이 그랬으니까 잠잠하다고 느껴진 거지. 신혼여행 갔다 오고 얼마 안 돼서 임신 소식 알았잖아. 안정이라서 자긴 쉬어야 된다고 서방님한테 이것저것 시키고. 전에 명절 때 와서는 한 입 먹고 다른 거 갖고 오라고 소리 지르더라. 그런 일도 있었어? 어, 그게 말이지. 회상. 3년 전 명절. 아, 진짜 짜증나. 난 족발 먹고 싶다니까. 동서, 지금 서방님이 3번이나 나가서 음식 사왔잖아. 근데 단 한 번이라도 먹은 적 있어? 족발 사오면 또 냄새 난다고 안 먹을 거잖아. 형님이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빤 임신한 아내가 먹고 싶단 걸 사줘야지. 아, 알았어. 족발이라고 했지? 일반 족발 사올게. 오빠, 아직도 내 취향 몰라? 나 불족 아니면 안 먹는 거 몰라? 지금 매운 거 먹으면 안 돼. 아이한테 안 좋을 수 있잖아. 매번 매운 거 먹고 나서 속 안 좋다고 위정약 찾아 먹어 놓고. 그냥 오리지널로 먹는 걸로 하자. 내가 먹고 싶단 거 해주는 것도 힘들어? 아, 됐어. 오빠한테 뭘 바라겠어. 아, 진짜 힘드네요. 원래 임신하면 저렇게까지 예민해지는 건가요? 그게 사람마다 달라서 이러다 저러다 말하는 게 힘들죠. 제 친구들 중엔 입덧을 그렇게까지 한 적이 없어서 애매하긴 하네요. 근데 동서가 자주 저러는 거예요? 거의 매일 저러긴 해요. 퇴근길에 먹고 싶다고 하는 거 있으면 포장해서 가는데 막상 집에 가면 다른 걸 사오라 해요. 지난달에 포장한다고 쓴 카드만 150인데 그것도 안 먹고 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건 두 분이 진지하게 얘기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이제 아이도 태어날 건데 씀씀이 조절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요?
물론 지금은 나라에서 지원도 좀 해준다고 하지만 서방님 혼자 일해서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저도 잘 알고 있긴 한데 안 해주면 자영이가 난리 나서 그래요. 아, 서방님이 고생이 많으시네요. 너희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니? 둘째는? 안에서 쉰다고 하네요.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임신했을 땐 몸 자체가 무겁고 지치잖아요. 너무 잘 알지. 애 하나 가지면 먹는 거, 쓰는 거, 입는 거 다 조심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넌 집에서 쉬라고 하니까 왜 그랬어? 그래도 와야지. 아니면 나도 못 오는 거였으니까. 그래도 3개월 뒤면 출산이니까 그때 되면 시끄러운 것도 조용해지겠지. 잠시 후 저녁. 자기야, 왜 이렇게 안 먹어? 혹시 속이 안 좋은 거야? 형님, 아이를 안 낳아보셔서 모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기름진 음식들이 얼마나 구역질 나는지 아세요? 지금 시조카 임신한 동서 입맛 하나 못 맞추세요? 저한테 먹고 싶은 것 좀 물어보고 저녁하시지. 당신 지금 형수님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형수님이 그래도 당신 생각해서 임산부한테 좋은 음식들도 많이 해준 거잖아. 지금 내가 먹기 싫단 말인 거 못 알아들어서 그래? 아니, 내가 싫다잖아. 근데 당신이 왜 그렇게 날린 건데? 아, 진짜 답답해서 못 살겠다니까. 그래도 좀 먹어보지. 아니면 먹고 싶은 거 있어? 그래야 아이도 건강하지. 아, 됐어요. 이미 기분도 더러워져서 먹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전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예민할 시기잖아요. 3달 후. 어머, 아기가 너무 이쁘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아직 빨갛네. 그러게, 저렇게 작을 수가. 재수씨가 고생 많았겠어. 여보, 그래도 처음 태어난 조카인데 뭐라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돌반지 하나 맞춰주는 건 어때? 애기 돌반지 많이 주고받잖아. 아, 그건 생각해 봤는데 의미가 있을까? 그거 세공 들어간 거잖아.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살 때 값어치가 있지만 나중에 팔 땐 그 가치가 뚝 떨어진대. 차라리 그냥 금은 어때? 분양금? 그냥 금이라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한 돈에 500원 정도 되는 사격형이라고 하더라. 새 돈 정도 해주면 나중에 녹여서 애팔찌를 해주든 하겠지. 효율적이라서 괜찮잖아? 그것도 좋다. 그럼 내일 금은방 가서 사올게. 당신이 역시 박학다식해서 좋다니까. 우리도 이제 재수씨 보러 가자. 사방님이랑 어머님, 아버님 모두 거기 계시니까. 동서 출산하느라 힘들었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형님, 힘들긴 하네요. 근데 출산해서 고생했다고 말하는 것 치곤 양손이 가볍네요. 어? 선물 준비할 시간이 어딨어. 서방님이 연락해서 다급하게 온 거인걸. 형님이 애 낳아요. 제가 낳는 건데 고생했다고 선물 하나 가져오셔야지. 아, 죄송해요. 생각해보니까 형님 요즘 집안 사정 안 좋다 했죠. 있는 돈도 탈탈 하셨다는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괜히 투정 부렸네요. 동서, 내가 그래도 지금 출산도 했으니까 고생했다는 의미에서 챙겨주려고 했거든? 근데 말을 왜 그렇게 해? 선물 하나 안 갖고 온 게 잘못이야? 동서도 친구들한테 나중에 얘기할 거잖아. 그럼 그때 선물 받을 거고. 그 사람들이랑 나랑 뭐가 다르다고 이런 식으로 말해? 지금 당장 안 받으면 죽는 거 아니잖아. 이제 필요한 거 장만해 줄 수도 있는 건데. 동서 진짜 이기적이네. 그래도 고생했다고 찾아온 건데 우리가 잘못했나 보다. 갈게. 지금 적반하장이세요? 내 친구들이야 임신했단 말 듣자마자 선물 보냈어요. 형님이 한참 늦었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죠. 동서 임신했단 얘기 듣자마자 우리가 유모차 사줬던 거 기억 안 나? 아이 태어나면 쓰라고 80만 원짜리를 사줬어. 근데 지금 안 줬다고 얘기해? 임신 선물이랑 출산 선물이 같아요. 아, 됐어요. 소식 들은 친구들은 다 보내주고 있는데 형님은 지금 형편도 안 좋으니까 마음 넓은 제가 이해해줘야죠. 잠시 후.
당신 왜 나와 있어? 부모님은 지금 오시는 중이라고 하시네. 기분 안 좋아서 가려고. 서방님, 아들 태어난 거 축하해요. 저 이만 가볼게요. 가자. 어? 나 아직 제수씨도 안 봤는데 벌써 가자고? 지금 사람 뒤집어지는 거 보고 싶어? 나도 좋은 날 망치고 싶지 않아서 가는 거니까 그냥 따라와. 아님 나 혼자 가버릴 거야. 형수님,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애가 또 이상한 말 한 건 아니죠? 아, 서방님, 출산한다고 해서 급하게 오느라 출산 선물 못 사온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이이랑 내일 선물 사자고 얘기하고 동서 만나러 갔는데 그거 하나 안 챙겨왔다고 뭐라고 하네요. 솔직히 동서 저 싫어하죠? 고생했다고 축하한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어떻게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했어요? 형수님 죄송해요. 그건 제가 따끔하게 뭐라고 할게요. 아, 됐어요. 지금 얘기해서 뭐 하려고요. 이미 그 말을 들은 제 기분은 안 좋아졌고 사방님이 올라가서 얘기해봤자 잃어버린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됐고 그냥 모른 척 해줘요. 여보, 나 차에 가 있을 거니까 오든 말든 알아서 해. 형 미안해. 내가 그런 말을 할 줄이야. 아니 알고는 있었는데 그동안 임신이란 것 때문에 넘어간 거지. 형수님한테 죄송하다고 전해줘. 네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사과해. 그리고 당분간은 재수 씨한테 뭐라고 하지 마. 출산해서 심신도 지쳤을 텐데 네가 그런 얘기하면 급발진할 수도 있거든. 알았어, 명심할게. 회상 끝. 그러고 보니 서방님이 결혼하고 난 후에 이런 고생을 많이 하긴 하네. 그거 혹시 무시 아니야? 왜 네 동서 집안이 그렇게 빵빵하다며? 설마 그런 거 갖고 사람을 차별하겠어? 에이, 심성이 나쁘다 해도 그런 애는 아닌데. 솔직히 네 시동생 있지? 걔가 땡땡사 회사 과장 된 거 다 네가 희생해서 그런 거잖아. 그거 알고는 있는 건가? 왜 시부모님 너 결혼하자마자 집안 뒤집어져서 네 남편이 이혼하자 했잖아. 지금이야 그거 잘 극복했다지만 후유증으로 아직도 빡빡하게 살고 있잖아. 어떡하겠어.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 아버님을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순 없는 거니까. 그렇게 착해서 어떻게 해먹으려고. 아 맞다. 너 이번에 그거 들었어? 땡땡지구 있지? 거기 새 아파트 들어왔는데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나 봐. 가격이 생각보다 좋던데? 그래서 우린 그거 대출 좀 껴서 들어갈 생각이야. 아, 우리도 이사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집주인이 월세 올린다고 난리야. 어떻게 보증금이랑 월세를 한 번에 올리실 생각이지? 그 이랑 얘기하는 중이긴 한데 괜찮은 집이 없어서. 나도 그 아파트나 한번 알아볼까? 대출 좀 받으면 그래도 전세 낼 수 있겠지? 아이, 한번 알아봐. 그거 월세 매달 나가는 것도 일이다. 그걸 어떻게 하려고. 아, 나도 잘 알고 있지. 그래서 걱정이기도 하고 말이야. 어, 우리 점심시간 끝나겠다. 들어가자. 그날 저녁. 자기야 왔어? 그게 뭐야? 아파트? 아, 그 출근할 때 짓고 있던 아파트인가 보네. 어, 이번에 현주가 알려줬는데 여기가 미분양된 곳이 많아서 가격대가 괜찮대. 그리고 우리도 전세 정도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모델하우스 갔다 왔어. 당신이 봤을 땐 어때? 집 상태 괜찮아 보여? 음, 가격 생각하면 괜찮지. 그리고 거리가 오빠랑 내 회사 딱 가운데라서 출퇴근도 좋고. 솔직히 여기도 월세랑 보증금 올려달라 해서 부담스러웠는데 차라리 빼고 이런 곳 전세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거 있잖아. 그렇긴 하지. 문제는 우리 신용에 그게 가능할까? 아버지 회사 때문에 빌린 거 이제 다 갚아가긴 해도 그거 때문에 신용 점수가 좋은 편은 아니잖아. 그래도 여기저기 알아보면 괜찮은 곳이 있겠지. 정 안 되면 엄마한테 연락해서 아버지가 남겨주신 시골집 팔아도 되냐고 물어봐야지. 뭐 아쉽긴 해도. 그래, 아버지한테 얘기해 볼게. 솔직히 우리가 그동안 해드린 게 많잖아. 마침 이번에 엄마 생신 때문에 다들 모이기로 했지? 전날 가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자. 내가 해볼게. 어, 생신 전날 그런 얘기 들으면 안 좋으실 텐데. 음,
그러진 말자. 종대는 내가 맬 거니까 당신은 내 뒤만 따라와. 잠시 후. 여보, 나랑 얘기하는 게 좋겠는데. 내가 방금 이상한 걸 들었거든? 무슨 일이 있어? 얼굴이 왜 그렇게 굳은 거야? 이게 뭐야? 당신 휴대폰에 있던데. 당신이 모델하우스에서 녹음해온 설명 찾다가 잘못 눌러서 들었는데 재수 씨가 이런 말을 했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말을 듣고도 참은 거야? 이건 사람을 모욕하는 거잖아. 재수 씨 말대로 엘리트라면 언행이 더 조심해야지. 엘리트는 손윗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해? 나 이거 절대 못 넘어가. 아니야, 그러지 마. 이번에 어머님 생신도 있는데 굳이 안 좋은 얘기 할 필요 없잖아. 칠순인데 그거 끝나고 하자. 그럼 재수 씨를 그렇게 만나자고? 전화로 이런 말을 하는데 면전에선 안 하겠어? 아이, 나도 알지. 근데 예순도 안 하신 어머님인데 칠순, 팔순 같은 특별한 생일은 잘 챙겨드리고 싶어서 그래. 내 맘 알고 있지? 아, 알았어. 그럼 참을 건데 만약 이번에 무슨 일 일어나면 그땐 나도 못 참아. 동생이 재수 씨 감싸면 뒤엎어버릴 거니까 말리 생각하지 마. 알았어. 당신도 그니까 화 풀어. 우리가 아이 없는 건 맞는 말이잖아. 우리가 일부러 안 가지는 거잖아. 사정도 모르고 저렇게. 아, 당신도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해. 우리 부부잖아. 걱정시켜서 미안해. 그 주 금요일 저녁. 어머마, 너희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내일 어머니 생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일찍 왔어요. 그냥 내일 오지 그랬어. 내가 뭐라고 너희가 그렇게까지 해. 에이, 어머니 생신이시잖아요.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저도 이 정도 해드리고 싶은걸요? 어, 근데 아버님은 어디 가셨어요? 내일 너희 온다고 해서 세탁방에 입으라고 오랬지. 그래도 폭신폭신한 걸 덮어야지. 역시 저희 생각해 주시는 건 어머님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 혹시 아버님 오면 대화 가능할까요? 어? 무슨 할 말? 그리고 가족 사이에 대화 못할 리가 있니? 당연히 다 되니까 걱정 마.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너희 저녁은 먹었니? 퇴근해서 바로 왔을 텐데 내가 밥 해줄게. 잠시 후. 그래서 할 말이 있다고? 무슨 말 하려고 그렇게 뜸을 들이는 거야? 아버지, 사실 저희가 이번에 이사를 하고 싶은데 아파트 전세 들어가려니까 대출이 좀 힘들어서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 싶어서. 다 컸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해요. 너희가 우리한테 해준 게 있는데 모른 척 하는 건 아니지. 당신도 그렇게 생각 안 해? 안 그래도 이번에 네 엄마랑 얘기한 게 있어. 너희가 결혼한 게 벌써 8년인가? 그 정도 됐죠? 경호보다 3년 빨리 있으니까요. 내가 회사 말아먹는 바람에 경우는 군대로 도망가고 넌 결혼하자마자 마음고생했지? 그때가 너희가 들어가려고 했던 집 팔고 나 도와줬잖아. 그거 덕분에 회사 부도도 막을 수 있었어. 둘이 그렇게 일해서 살림도 하고 경호 대학도 졸업시키고 우리가 부모인데 너희가 금옥하느라 고생한 거 알아. 그래서 사실 재산을 주려고 생각했다. 네? 재산이요? 좀만 도와주시면 돼요. 어머니랑 아버지랑 노후 준비는요? 당연히 시골에 좋은 땅도 사놓았지. 나이 들면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서 살아야지. 네가 회사 물려받을 생각 없다 했잖아. 그래서 전문 경영인한테 넘기기로 했어. 재산이 있으니까 너희가 빌려준 거 이자까지 다 해서 돌려줄게. 다음 날. 형님, 근데 용돈으로 고작 10만 원 드리는 건 아니죠. 그래도 칠순이신데 친구들한테 며느리가 10만 원 줬다고 어떻게 얘기해요?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래. 동서도 알고 있잖아. 저도 잘 알고 있긴 한데 아닌 건 아니죠. 이럴 때 다른 곳에서 아끼고 이런 곳에 써야죠. 그러고 보니까 형님은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모든 걸 아끼긴 해야겠네요. 동서,
지금 내가 손윗사람이란 거 인진하고 있어? 왜 그렇게 막 나가니?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에이, 얼마나 못 살면 그거밖에 안 해드려요. 배 씀쩍 팔려갖고 드리지도 못했을걸요? 저처럼 100만 원씩은 툭툭 던질 수 있어야죠. 다 자기 사정에 맞게 드리는 거지. 그리고 동서가 나한테 보태준 거 있어? 어머님이 우리가 힘들게 모아서 드리는 걸 기뻐하면서 받으실 거라 생각해? 그래도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그랬어야죠. 저희 이렇게 모았어요 하고 드리진 않잖아요. 아, 물론 그 10,000원 한 장 한 장이 아까운 건 알겠는데 쓰실 땐 좀 쓰세요. 됐어. 동서랑 무슨 얘기를 하겠어. 그리고 서방님이 돈을 버는 거지 동서는 아니잖아. 자기도 돈 한 푼 안 벌면서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하지 마. 잠시 후. 어머, 너무 맛있다. 근데 너희 무슨 일이라도 있었니?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세요. 공기가 차가워서 그렇지. 그래도 가족이니까 너무 싸우진 말려. 그냥 형님 마음이 좁아서 그런 거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솔직히 어머님 칠순 생일인데 큰며느리란 사람이 왜 그렇게밖에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한 소리 했거든요. 뭐? 지금 큰애한테 뭐라고 했다는 거니? 용돈이 10만 원이 뭐예요? 제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거보단 더 드리죠. 심지어 전 육아하고 그이가 돈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형님넨 맞벌이 하면서도 꼴량 10? 그건 씀씀이가 안 좋아서 그런 거잖아요. 이래서 못 사는 건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거 다시 가져가! 어디서 감히 큰애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어머니, 제가 틀린 말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죠. 그런 걸로 자랑을 왜 하니? 그리고 큰애미야, 너 그런 일이 있으면 말해야지. 그리고 너희한테 재산 준다 했는데 그런 소리 듣고도 참고 있었어? 굳이 돈으로 사람 차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받기 전인 것도 있고 괜히 얘기하면 동서가 오해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된 거? 우리가 결정한 거 얘기해 주마. 첫째한텐 30억, 둘째는 10억. 이렇게 줄 거니까 이 부분 앞으로 토달 생각하지 마. 네? 형님한테 재산을 드린다고요? 아니, 형님은 30억을 가져가는데 왜 저희는 10억이에요? 이건 사람 차별하는 거죠. 아니, 20억, 20억 반반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작은 애미야, 그럼 넌 큰애처럼 헌신하고 살 수 있니? 첫째가 우리 집안에 한 거 생각하면 그것도 부족하다. 회상, 결혼 초. 우리 이제 이사 가는 거지. 설마 입주시기가 틀어질 줄은 몰랐어. 그래도 어머님이 배려 많이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렇지. 같이 지내자고 해주셔서 좋았지. 당신 왜 그렇게 얼굴이 안 좋아? 설마 담달이 서방님 군대 가는 것 때문에 그래? 그러고 보니 졸업 후에 간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담달로 정해진 이유가 있어? 여보, 사실 나도 그 이유를 몰랐다가 방금 들었어. 아까 안방 앞에 지나오는데 아버지 회사가 안 좋으신가 봐. 잘하면 부도 난다고 하는데 영호한테 군대에 가 있으라고 했대. 그래서 가기로 결정했던 거고. 얘기 들어보니까 빚이 꽤 있으신 것 같더라. 여보, 미안한데 혹시 이혼할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한테까지 빚을 지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 뭐? 지금 나한테 이혼하자고 한 거야? 우리 결혼한 지 겨우 한 달 됐어. 그리고 그 빚이 왜? 가족이면 같이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 어기 넘어가.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생한 게 얼마나 많으신데 노후 준비 한번 못하고 일만 하셨는데 빚이 생겨서 집이 넘어가기 직전이래. 대출이라도 내서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럼 당신이랑 난 몇 년 동안 빚을 갚아야 돼. 그런 고생을 어떻게 시켜. 괜찮아, 여보. 우리 부부잖아. 우리 이번에 들어가기로 한 집 내 동생한테 팔자. 신혼집 찾는다 했으니까 거기 팔고 우린 월세 알아보자. 대출도 받아서 아버님 어머님 도와드려. 아니 어떻게 그래. 거기 들어간 게 얼만데 내가 무슨 염치로 그러겠어. 오빠, 내 생각 안 해도 돼. 물론 그거 우리한테 두 번 없을 행운일 수도 있어. 근데 아버님 어머님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까지 거기서 살고 싶진 않아. 내 뜻대로 하자.
그래도 우리 둘이 함께하면 금방 갚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도련님이 군대 가 있는 동안 좀 고생해서 돈 모아놓자. 학교 졸업은 시켜드려야지.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들어갈 거 많으니까 우리가 좀 노력하자. 고마워. 내가 앞으로 잘할게. 그날 밤. 얘기 들었어. 에미야, 우리가 무슨 염치로 너희 도움을 받아. 그리고 새 시작하는 건데 우리 보고 자식 인생 담보로 생활하란 거니? 어머님, 저 기억하고 있어요. 전 엄마가 어릴 때 병으로 돌아가셔서 아빠가 일만 하셨어요. 항상 엄마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는데. 저희가 만날 때부터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 어머님이 제 엄마인 것처럼 많이 챙겨주셨잖아요. 그 감사한 거 지금 이렇게 돌려드리는 거니까 부담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빌리는 걸로 하자꾸나. 우리가 미안해서라도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저, 에미야, 우리가 못난 부모라서 정말 미안하구나. 꼭 잘 되면 이거 몇 배로 다시 갚아줄게. 아니에요. 가족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함께 할 건데 그런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아유, 이런 착한 애가 우리 집안에 와서 무슨 고생이니. 정말 고맙다. 잠시 후. 형수님, 얘기 들었어요. 제 학비 내주실 거라고 하셨다고요? 근데 조심히 다녀와요. 그리고 갔다 와서 학교 생활 열심히 해서 꼭 어머님, 아버님께 은혜 갚으시고요. 아들들만 보고 사시는 건데 잘 돼야죠. 저 공부 진짜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랑 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형, 정말 고마워. 내가 좋은 곳에 취업하면 꼭 갚을게. 정말 고마워. 됐어. 그리고 이거 다 네 형수가 하자고 한 거니까 고마운 건 여기에 말해. 아이, 당신도 참 사람 부끄럽게 한다니까. 그리고 내 동생 같아서 더 챙겨주는 거예요. 내 동생보다 어린데 힘들어하는 걸 어떻게 보겠어요? 감사해요, 형수님. 회상 끝. 애가 결혼하자마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우리 도와주는 바람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네가 그렇게 믿는 경우도 큰애들 희생 없었으면 없었어. 어머님, 전 몰랐어요. 그리고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의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혜준이한테 그런 몹쓸 말을 하는 건 아니지. 그리고 설사 몰랐다고 해도 손윗동서한테 그런 말을 하니? 죄,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한테 사과해서 뭐하니? 경우 너 애가 이런 말하는 거 몰랐니? 아이 사정을 모른다고 해도 이 좋은 날 그렇게 초를 쳐야겠어? 아니 죄송합니다. 저 이번에 얘기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다음부턴 신경 더 쓸 것 같아서 말했던 거예요. 형님 무시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됐다. 그리고 지금 널 보고 싶지 않으니까 이만 가렴. 아유, 이렇게 순해서 어떡하니. 왜 그런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어. 네가 우리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했는데. 어머니 생신이잖아요. 굳이 가족끼리 얼굴 붉히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 내가 그런 거 하나 이해 못 해주는 사람 아니잖아. 아가, 앞으로 둘째가 그런 말 하면 참지 마. 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동서한테 너무 맘 상하지 말아주세요. 전 가족끼리 같이 잘 지내고 싶어요. 앞으로 제가 딱 말할 테니까 어머님이랑 동서 사이가 틀어지지 않았으면 해요. 동서도 나쁜 의도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긴 100만 원씩 드리는데 손윗 사람이라는 게 10만 원 드리면 저도 좀 안 좋게 보긴 할 거예요. 돈 액수로 그런 게 정해지면 안 되지. 사람 형편이라는 게 있는데 다 조건에 맞게 사는 거야. 그걸로 판가름해버리면 결국 내면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고. 저도 잘 알고 있죠. 이번에 어머님 얘기 듣고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지금쯤이면 반성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한편. 당신 대체 왜 그러는 거야? 형수님한테 감정이라도 쌓여 있어?
그런 거 없어. 이번엔 정말 그렇게 하면 다음부턴 잘 챙기실 것 같아서 그랬어. 그걸 왜 당신이 뭐라고 해? 그건 선 넘은 행동이지. 우린 여유로워. 자기가 버는 걸로 애도 키우고 있어. 근데 어머님 칠순이라고 용돈 100만 원 담아왔잖아. 근데 사랑을 더 받는 형님은 꼴랑 10만 원 드리고 칭찬 듣는데 나라고 배알이 안 꼴리겠어? 그래서 질투 때문에 그랬다고? 아, 이거 한두 번 아니잖아. 당신은 결혼했을 때부터 형수님 별로 안 좋아했잖아. 내가 그거 알고도 참은 건 조용히 있어달라고 부탁하셔서야. 괜히 가족 사이에 소란 일어나봤자 좋은 걸 못 보신다 해서 참고 계신 거라고. 그래. 이번 일은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나만 나쁜 놈 되는 건 아니지.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형님이 얼마나 기여하셨는지 어떻게 알아? 한 사람이라도 얘기해 줬어? 그리고 형수가 시동생 도운 게 그렇게 칭찬받을 일이야? 아, 이렇게 막 나갈 거야? 당신 임신했을 때 생각해서 금선물 해주셨어. 지금 그게 녹여서 우리의 안전팔찌 만들어줬지? 우리 학교에서 연애할 때 당신 갖고 싶단 거 잘 골라준다고 나한테 좋아했지. 그때 형수님이 다 도와주셨어. 네 취향 자기랑 비슷하다고 이거 해주는 게 좋겠다 하고 조언해 주셨다고. 그만큼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너 이뻐하셨어.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아니지. 내가 땡땡사 들어가서 승진도 빨리 할 수 있었던 거 다 형이랑 형수님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냐고. 아니,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런 거까지 어떻게 알고 해? 그리고 아무리 그런 걸 하셨다고 해도 재산은 공평하게 반반이지 3대 1은 아니잖아. 나도 동의한 거야. 10년 전에 5억이란 돈 값어치가 어떨 거라고 생각해? 자기들 잘 살 수 있는 거 포기하고 대출받아서 우리 집 도와주신 거야. 지금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힘들게 지내시는 거고. 근데 나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너랑 결혼하고 나니까 여유가 없더라. 지금 3살짜리 애 대학 때문에 엄마들이랑 그렇게 만나잖아. 그 카드값 내가 내고 있어. 아니, 한 달에 200을 쓰는 게 정상적이야? 어떻게든 모임 들어가려고 레스토랑 쏘고 한다며. 다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그런 거야. 지금부터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엔 더 어려워. 이번에 다 알게 된 거 잘 생각해봐. 그리고 생각해보고 네 잘못 있단 거 깨달으면 형수님한테 정상적으로 사과드려. 그전엔 나도 당신이랑 맞섰기 싫으니까. 그렇게까지 할 일이야? 고작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해야겠어? 난 이렇게 해야겠어. 잘 생각해봐. 늦은 밤. 형, 미안해. 오늘 엄마 기분 많이 풀렸어? 괜찮아. 그리고 우리가 좋게 좋게 얘기했어. 아직 어리잖아. 어려도 그 정도 생각은 있어야지. 형수님한테 죄송해. 저기 있잖아. 이렇게 된 거 얘기할게. 사실 동서가 막말을 좀 했어. 나도 네 형수 휴대폰 만지다가 녹음된 거 들은 건데 괜히 얘기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참은 거야. 막말? 무슨 말을 했는데? 아, 내가 진짜 정신이 나갈 것 같다. 지금 여유가 없어서 아이를 안 가지고 있는 건데 출산하지 않아서 모르지 않냐고 지금도 아이 가지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 내가 장남인데 장남 아이 한번 못 안아보는 거에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는데. 이번에 엄마 생신 챙길 때 자기 모임 때문에 늦는다고 애한테 다 하라고 하더라. 애 키우는 게 유세는 아니야. 아, 그런 말을 했을 줄은 몰랐어. 오늘 모임이라 해서 가지 말고 형수님 도우라고 했는데 설마 그렇게 연락했을 줄은. 형수님은 괜찮아? 항상 배려만 하는 사람인 거 알잖아. 괜찮다고는 하는데 속으로 얼마나 앓겠어. 그니까 앞으로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잘 말해줘. 그렇게 할게. 그리고 형 미안해. 며칠 후. 동서, 무슨 일로 온 거야? 애는? 오빠가 보고 있어요. 사실 형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혹시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겠지? 저기 정말 죄송해요. 형님 사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많이 뵀잖아요. 저도 정말 좋아했어요. 저희 같이 카페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었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려고 결심하니까 조금씩 마음이 상해서 툴툴거렸어요.
친구들은 축의금도 많이 받고 결혼한다고 가전제품 선물 받았는데 전 그런 게 없어서 서운했어요. 물론 형님이 그때 사정이 안 좋은 거 알고 있었는데 내가 왜 이런 시댁을 만났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후로도 제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서 계산하게 되더라고요. 출산했을 때도 친구들은 제 스토리 보고 바로 연락 주는데 형님네는 빈손으로 오니까 싶었어요. 자꾸 계산하게 되는 제가 싫은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큰 며느리인데 너한테 그런 부담을 줬단 건 잘못이지. 앞으로는 어떻게든 반반 내도록 할게. 그리고 너 미워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우리가 하도 힘드니까 할 수 있는 선에서 하자 싶었거든. 네. 솔직히 오래되신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 힘들다고만 하시니까 그걸로 지금 핑계를 대는 건가? 그런 선입견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이를 가져서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전데 가끔 형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니까 스트레스도 받았었고요. 그래서 아이 낳아보지 않았다고 얘기한 거였어요. 말 함부로 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 그리고 그건 사실이긴 하잖아. 나도 아이가 갖고 싶어. 그 사람이랑 날 닮은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맞벌이도 하고 형편도 안 좋은데 우리 애가 그걸 물려받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대출금 다 갚으면 그때 노력하자 하고 있었지. 이제 2년만 지나면 끝이거든. 근데 이번에 유산 물려주신다고 하니까 그걸로 정리하고 아이 가질 준비해봐야지. 그런 것도 모르고 죄송해요. 그 사람이 얘기해줬어요. 저희 연애할 때 형님이 선물 같은 거 고를 때 도움 주셨다고. 그 사람 센스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땐 왜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지 몰라요. 제가 한 게 많아서 유산을 10억만 가져간다는 게 싫었어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걸 정말 받아가야 하는 사람은 형님이 맞구나 싶더라고요. 그때 5억이란 돈이 얼마나 큰데 헌신하신 거니까요. 그리고 그이랑 결혼할 수 있도록 지지대 역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야말로 고맙지. 원래 자기 잘못 인정하고 용서 구하는 행동은 힘든 거야. 그건 동서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동서, 이번에 많이 깨달았으니까 다음부턴 그러지 않으면 돼. 그리고 나도 동서가 서운하다고 생각했던 거 정말 미안하고. 앞으로는 잘 챙길게. 저도 앞으로 잘할게요. 그동안 혼자 오해하고 혼자 삐뚤게 행동해서 죄송해요. 진작에 이렇게 대화할 걸. 만약 얘기만 잘했으면 오해 같은 건 쌓이지 않았을 텐데. 원래 대화가 어려운 거니까 이해해. 그니까 동서도 미안해하지 마. 이제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니까. 다음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네, 정말 좋아요. 그날 저녁. 에미야, 얘기 들었어. 오해 풀었다면서? 동서가 어머님께도 연락드렸어요? 아까 낮에 만나서 얘기했어요. 근데 약간 오해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잘 풀었네요. 그래, 그래. 그럼 다행이지. 너도 둘째도 나쁜 애는 아니야. 그냥 서로 생각하고 느끼는 게 달라서 그런 거니까 이번엔 이렇게 풀고 넘어가자. 대신 다음에 이런 일 생기면 그건 정말 문제 있는 거니까 용서하지 말고. 네. 그리고 걱정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사실 저도 이번에 동서 얘기 듣고 반성 많이 하게 됐어요. 저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덕분에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야. 앞으로는 우리 사이좋게 지내보도록 하자. 가족인데 서로 흠잡고 사는 건 안 좋잖니. 그리고 나한테 와서는 유산 그렇게 주는 거 이해한다. 그리고 당연히 형님이 받아야 되는 몫이 맞다고 얘기하더라. 잘 해결돼서 다행이야. 너희도 이걸로 남은 빚 잘 정리하렴.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남편이랑 아이 가지는 거 노력해 보려고요. 병원도 다니면서 예쁜 손주 안겨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다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렴. 이제 행복해져야지. 반년 후, 명절. 어머님, 여기가 그렇게 경치가 좋대요.
형님도 같이 사진 찍어요. 그럴까? 어머님, 동서가 찍자고 하는데 같이 가요. 그럴까? 어머머, 경치가 정말 좋구나. 아이, 남자들 행동이 왜 저렇게 느리니? 어쩌겠어요. 서방님이야 우리 조카 호기심 풀어주느라 바쁜 거잖아요. 여자끼리 찍고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찍어요. 그럼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사진 너무 이쁘게 나왔다. 형님, 제가 인화해서 한 장씩 다 드릴게요. 집에 아이 사진 뽑는다고 포토 프린터 하나 장만했거든요. 그럴래? 추억도 생기고 좋지. 나중에 우리 애기도 태어나면 그때도 같이 찍자. 맞아요. 제가 작은 엄마니까 많이 챙길게요. 아유, 보기 좋아라.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꾸나. 저는 동서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저희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남편이랑도 얘기해봤는데 동서가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저희 때문에 부담 많이 느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개과천선의 면모도 보이고 있어서 사이좋게 지내는 중이랍니다. 진짜 그 후로는 둘이 만나서 쇼핑도 하고 카페 가서 수다도 떨어요. 조카랑 같이 3명이 만나선 단란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답니다. 저희도 힘들었던 거 해결하고 지금은 아파트로 이사가서 곧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임신 4개월 차에 접어들었는데 동서가 왜 그렇게 예민했던 건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는 것도 힘들고 생활도 힘들고 먹는 건 얼마나 땡기는지. 그땐 과민하다 생각했는데 입덧을 직접 해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뭐든 이렇게 직접 경험하면 원래 깨닫게 되는 거겠죠? 동서 때문에 절연하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진솔한 대화를 하니까 오해도 풀리고 오히려 좋았네요. 이렇게 제 얘기를 정리하게 됐는데 어떠셨나요? 사소한 오해는 쌓일수록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대화로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